부동산 시장이 예상대로 빨리 냉각이 되고 있네요. 서울 아파트 값이 패닉이라는 단어가 지금 언론 지상에 나온다는 자체가 냉각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야기고요. 1, 2억을 낮춰서는 안 팔리니까 3억까지 낮춰줘야지 팔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 시장은요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야, 시장이 이렇게까지 빨리 냉각이 될 줄이야. 예, 저는 진짜 놀랬다. 물론 말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금리 인하가 미국이 3번 인하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인하할 거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버틸 사람들도 생기고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없던 지난주까지 상황을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분명히 변해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2년새 서울 노원구 매매 가격 하락액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2억 6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2021년 10월 22일에 14층이 7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2월 4일에 6층이 4억 6천만 원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36.1% 2억 6천만 원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가지고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지표가 저는 현실화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냉각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실래요? 이것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본 내용이고요.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추이를 보면요. 2023년 올해입니다. 8월에 평균 거래 금액이 11억 3,3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12월 현재 8억 8,209만 원이에요. 4개월 사이에 22.2%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억 5,106만 원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3억 싸게라도 판다는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이야기. 3억 싸게라도 판다는 이야기가. 이게 말입니다. 시장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봐도 1억 2억을 이게 할인을 해서 싸게 내놔봤자 안 팔린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면 매물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1억 2억 내놔서는. 결국은 3억이라도 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 3억이라도 싸게 파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충격이죠. 굉장히 충격입니다. 지금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2021년 9월에 11억 1,655만 원을 기록한 적도 있고요. 2022년 4월에 11억 4,546만 원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서 11억 3,315만 원까지 기록했다가 12월 현재 집계 종료는 내년 1월 31일까지예요. 8억 8,209만 원이잖아요. 지난주는 7억 9천만 원대였습니다. 좀 올라갔죠? 1억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을 이게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거죠. 이게 안 낮춰주면 안 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안 낮춰주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시장에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이. 저는 시장을 보면서요. 지표를 중시 여기거든요. 제가 부동산 지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보는데요. 아주 지독하게 봅니다.
단순하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 시장을 볼 때 부동산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못된 지표를 절대 이야기 안 하려고 진짜 노력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금액이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서울아파트 제가 계속 보여드렸죠. 서울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이번 주가요 26주 만에 하락했다가 두 번째 하락했습니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난 8월 22일에 0.14%까지 올라갔던 서울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지수는요. 지금 12월 12일에 0.03%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2월 4일에 마이너스 0.01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2주 연속 떨어지고 있어요. 2주 연속. 과거처럼 말입니다. 2022년처럼 그렇게 왕창왕창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시장의 냉각 분위기는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여러분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표가 거짓말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표는 똑부러지게 저는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지표를 보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서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수도권은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3주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11월 27일에 0.01 떨어졌고요. 12월 4일에 0.01이 떨어졌는데 12월 11일에는 0.05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분위기가 떨어진다. 그런 분위기의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낙폭을 더 늘리고 있거든요. 11월 27일에 마이너스 0.01이었죠. 12월 4일에도 마이너스 0.01. 그리고 12월 11일에는 마이너스 0.04까지 떨어지니까 낙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낙폭이 계속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는 지금 당장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올 것인지 그것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3차례 인하했을 때 우리도 3차례 같이 인하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인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하할 수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물가도 제대로 못 잡은 상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했다가는요. 안 그래도 가계대출의 폭발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그 폭발의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하의 단행에 어떤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이게 집값이 엄청나게 전국 집값을 봤을 때 과거 2022년 1월 31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떨어지는 12월 26일까지 1년 동안 마구마구 떨어지는 그런 사태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는 보여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방향타는요. 출렁출렁 이렇게 할 거라는 예상 충분히 해봅니다. 실제 서울아파트 월별 거래량도 보면요. 지난 8월에 3,863건에서요. 지금 10월이 마무리가 된 거죠. 10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2,311건입니다. 이제 11월 마무리가 12월 말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건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물론 저는 이게 3,000건은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10월 건수보다 또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보나 하면요. 비수기거든요. 11월도 비수기, 12월도 비수기라고 보거든요. 이게 내년 1월이나 가서 이제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까지는 비수기의 어떤 모양새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역대 평균치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6,040건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여전히 낮고요. 거래 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반적으로 가격의 결정은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고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또한 수요가 약해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저는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요. 예, 수요가 굉장히 약해진 상태라고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지표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죠. 지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물의 출애도 보면 이게 나타납니다. 1월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와우, 엄청납니다. 예, 1월 대비하면요. 57.1%나 늘어났습니다. 57.1%. 예, 1월 2일에 49,198건이었는데요. 12월 14일에는 예, 77,269건이잖아요. 연초 대비하면 57.1%, 28,071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싸게라도 3억 싸게라도 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결국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보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칫 잘못 내렸다가는요. 물가에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대출이 가계대출, 기업대출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 많아지는 그래서 부채 폭발의 위험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부동산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왕창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찔끔찔끔 예, 마치 말입니다. 2008년에서 2013년처럼 예, 등락을 가지고 예, 그렇게 가지 않을까. 2008년에는요 10%가 떨어졌지만 2009년에는 20%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나 2010년, 11년, 12년까지 그때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 되어서야 겨우 말입니다. 3% 이상 약간 올라간 정도로 올라간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같을 때 시장은요. 반드시 제가 임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산다 이런 생각은 아직 안 했으면 좋겠다. 임장을 가보고요. 평균 시가보다가 3 내지 40%가 떨어진 급매물이 나와 있다면 한 번쯤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뭐 저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총선에 필패한다는 그런 예,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예, 집값이 하락하면 총선 필패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진짜 중요한 요소기는 해요.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는 요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체 흐름은요. 대세 하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뭔가 분위기가 하락 쪽으로 잡혀져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